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었죠? 그쵸.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종류라고 하면 사람, 사물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물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또 그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주어 역할할 때, 목적어 역할할 때, 소유격 역할할 때 각각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선행사가 무엇냐? 선행사란 그렇죠. 바로 관계사 앞에 오는 단어들을 바로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선행사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걸 우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죠? 그렇죠. 바로 사람하고 사물은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지만 바로 그 관계사 뒤에 있는 문장들이 절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바로 그 선행사가 원래 있는 뒷 문장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은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으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이 관계사라는 단어를 절대 생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죠. 바로 그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건데 주어가 없어져 버리면 문장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생략을 할 수 없고 하지만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생략이 가능해서 가끔 우리가 독해 지문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안 보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대시였죠? 이 대는 언제 쓰인다고 했나요? 그렇죠. 앞에 관계대명사가 즉 쓸 때 관계대명사를 쓸 때 앞에 선행사의 특징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와도 되고 사물이 와도 된다 그랬죠. 대신에 그렇죠. 바로 선행사의 최상급 the tallest 같은 가장 뭐뭐한 이란 뜻이라던가 the first, second 같은 이런 서술을 가리키는 말들이 오거나 every, all 같은 이런 특정 단어들이 오면 맞습니다. 반드시 that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이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관계대명사를 확장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주의해야 할 관계대명사로 지었었죠. 자,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 뭐라 그랬나요? 관계사에는? 맞습니다. 선행사라는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what이라는 친구는 그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바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2개 갖고 왔어요. She sent me the thing. 그녀는 나한테 무언가 그 the thing을 보내줬죠. 그리고 she bought it yesterday. 그리고 그녀는 샀죠. 그 it이란 건 바로 뭐였나요? 그렇죠. 이 the thing을 어제 샀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제 2개를 한번 묶어볼까요? She sent me the thing. 그럼 그대로 써야겠죠? 그리고 which she bought yesterday. 그렇죠. 2번째 문장에 있는 이 it이 요 the thing을 가리키는 거니까 which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요 the thing which를 바로 이제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요 단어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낸 그 something, the thing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렇게 what이 되는 거죠. 그래서 she sent me what she bought yesterday 하면 어제 산 그것을 나에게 보내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바로 she sent me, 그녀는 나한테 보냈죠? 무엇을 보냈나요? 바로 what she bought yesterday라는 이것을 보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 그 선행사를 포함한 what은 바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대요.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The thing was sent to me. 그것이 나에게 보내진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것은 was invented by Mr. Cha에 의해서 그렇죠. 개발된 겁니다. 그럼 the thing과 it이 같은 거네요. 그래서 the thing which was invented by Mr. Cha was sent to me 라는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the thing which 그래서 the thing이 which부터 Mr. Cha까지 괄호 안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바로 the thing이 주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What was invented by Mr. Cha was sent to me 라고 이 문장 전체가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 what은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what의 용법을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엔 목적격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The thing was sent to me. 그것은 내게 보내졌어요. Mr. Cha invented it. 바로 Mr. Cha가 그것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나요? The thing which Mr. Cha invented. 그쵸? invented 한 그것이 was sent to me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하니까 what Mr. Cha invented 한 그것을 나에게 보내줬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what이라는 아이는 문장 속에서 항상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독해나 아니면 신문 아티클들 같은 거 많이 보시면요.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익숙해지시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관용 표현이 있어요. what을 가지고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수거 만들듯이 그렇게 쓰는 표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what 다음에 사람 주어를 쓰고 be 동사를 쓰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주어에 have 동사를 쓴 what 구문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즉 what he has 라고 쓰는 거죠. 즉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이라는 그 물건들을 말하는 거고,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what he is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떠어떠하다 라고 뒤에 이제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표현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 아티클이나 글에서 보는 표현인데요. A is to B what C is to D. 즉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 what을 중간에다 연결어처럼 써줘서 바로 그 문장을 우리가 항상 이디엄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주의해야 될 관계대명사는 아마 여러분이 what만큼이나 시험에서 특히 되게 많이 보는 문제들일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토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종류의 그런 그래머 문제에서도 보면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건 우리가 흔히 whose, 즉 of which 기억나시죠? 바로 기본적인 소유격 때문에 흔히 그것만 돼 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내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란 바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자, 즉 선행사와 전치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요 순서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반드시 선행사는 그쵸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특징 보이죠? 절대 생략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었듯이 이 친구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 특징은 that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who나 which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요. that이 있었어요. 하지만 that 앞에는 절대 전치사 플러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This is the lady. 이 사람은 그 숙녀입니다. He used to speak well of her.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well of her니까 그녀에 대해서 칭찬하곤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장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This is the lady whom. 바로 이 lady가 그가 말한 대상의 her니까 whom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쵸? 그리고 he used to speak well of her는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well of 나오고 of 우리 항상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시죠?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겨두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이를 이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the lady of whom he used to speak well of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생략해 놓고 여러분한테 알맞은 전치사를 찾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전치사만 빈칸으로 두기도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whom을 뒤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speak well of 이런 식으로 구문 형태의 그런 phrasal verb 형태의 그런 부분에서 보통 전치사를 떼갖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구나 라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봤거든요. This is the lady of that. 아까 분명히 특징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나요? of that은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X 되어 있네요. 아셨죠? of that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냥 of를 여기 뒤에다 써놓고 이 whom 대신에 that은 쓸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부분명사 플러스 of 그리고 관계대명사래요. 부분명사라는 건 뭐였죠? 우리가 대명사 편할 때 했었거든요. 바로 이 아이들을 말합니다. all of, most, some, any, several, each, one, either, none 또는 분수 또는 퍼센트 같은 거를 가리키는 이런 단어들이 of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같이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니까 그래 아무거나 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제 여기서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Grace has three brothers. 세 명의 오빠들이 있네요. 그쵸? One of them. 그리고 one of them이니까 이 them은 three brothers 중에 한 명이죠. 바로 그 한 명이 is going abroad this month. 이번 달에 해외로 가신대요. 자, 그러면 문장을 일단 한번 합쳐봅시다. 합쳐보면 이렇게 되죠. Grace has three brothers and 왜냐면 그냥 문장을 단순히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콤마 그리고 and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one of them is going abroad this mont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난 좀 있어 보이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니까 자, 바로 뭘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죠. and 대신에 콤마를 쓰고 자, 그쵸? 콤마는 그대로 내려오고 and와 이 of them의 one of them의 이 them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뒤에 동사 is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who 쓰면 큰일 나요. 왜냐면 one of에 우리가 여기 지금 속해 있는 게 바로 the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격으로 쓰셔야 돼요.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왜?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똑같으니까. 하지만 who인 경우에는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one of whom 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볼까요? 자, he received 10 calls this morning. 그는 10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Some of them came from his boss. 그 10통 중에 몇 콜은 바로 보스로부터 온 거래요. 자, 아까는 분명히 그렇죠. One of them의 them은 three brothers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some of them의 이 them은 뭔가요? 바로 앞에 아침에 받은 10통의 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봤더니 이렇게 되죠.
바로 콤마 그대로 쓰고 and로 연결을 했고 some of them came from his boss 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부분명사 플러스 of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바로 콤마는 그대로 있고 some of which가 되는 거죠. 그 which란 바로 some of them에 가리키는 그 10 calls 중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them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고 사물을 가리킬 때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뭔지, 즉 콤마 앞에 있는 명사가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이 친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래서 whom인지 whon지를 즉 which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쉬어가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He bought 3 books, each of which 또는 whom was very informative. 자, 그는요 3권의 책을 샀대요. 그리고 그 것의 각각은 그쵸? each니까 각각이란 뜻이죠. was very informative. 바로 되게 정보가 되게 많았나 봐요.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each of them에 그럼 them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앞에 있는 books를 가리키는 거니까 books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which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hotel at stay which. 자, we stayed was inexpensive and comfortable. 자, the hotel at which 또는 which. 근데 중요한 건 we stayed예요. stay란 동사는 어때요? 그렇죠. 혼자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어디에 머물다라고 쓸 때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해요. stay the hotel 아니잖아요. 그쵸? stay at the hotel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이 괄호를 한번 묶어보시고 그러면 아, hotel was inexpensive하고 comfortable 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 그렇죠.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되는 거죠. 그 호텔을 가리킬 때 그냥 이 아이만 쓰면 틀리다는 거. 바로 원래 여기에 at the hotel이 되는 거잖아요. at the hotel. 왜냐하면 그 호텔이 바로 아마 at it으로 표현됐을 거니까. 그래서 바로 요걸 가리키는 말이 저기 앞에 있는 the 호텔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at을 혼자 두지 않고 어디로? 그렇죠. 바로 여기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아이를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요거 지우고 나서 배울 관계 부사에 호텔은 장소잖아요. 바로 where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정리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관계사 종류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접속사에 대명사를 합한 거를 연습했잖아요.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였죠. 근데 이번에는 관계 부사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자, 관계 부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뭘까? 관계 부사를 일단 만드는 법을 알아야 뭐가 도대체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일단은 바로 this is the place. 자, 이곳은 장소죠. My niece was born there. 내 조카가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럼 일단은 합쳐봐야겠죠? This is the place. 그리고 and my niece was born there. 그렇습니다. 바로 이 and와 there라는 이 장소, 그쵸? 부사입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합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This is the place where my niece was born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 플러스 부사란 바로 and 플러스 there. 만약에 여기는 지금 place라는 장소니까 there겠지만 만약에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 나온다면 아마 then 같은 단어들이 같은 부사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요게 바로 선행사에 따른 관계 부사의 종류입니다. 즉 그렇다고 해서 선행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관계 부사도. 그 선행사가 바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냐,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냐, 이유를 가리키는 말이냐, 방법을 가리키느냐. 요 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게 where, when, why, how.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 박스 기억나나요? 뒤에 뭐가 온다 그랬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문장에서 보셨듯이 My niece was born there. 그 there를 빼고 난 나머지 문장 My niece was born 자체도 문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how죠. 제가 여기다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방법을 가리키는 명사는 대부분은 the way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the way랑 how는 둘이 무슨 왼수도 아니고 둘이 같이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절대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the way를 썼으면 how를 생략하고 오히려 the way를 안 쓰고 how만 써놓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써도 상관없거든요. 같이 써도. 근데 얘네 둘만 유독 같이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일 때 바로 New York is the place. David stays there. 그렇죠. 뉴욕은 장소입니다. 데이비드는 거기에서 지내죠. 부사니까 stay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쳐놨더니 바로 the place를 가리키는 게 there니까. 그쵸? 그래서 and there 요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그렇죠. 바로 the place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어떻게? where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선행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간을 나타낼 때래요. 자, 좀 전에 우리 장소 했잖아요. 뉴욕이라는 장소. 네, 이번에는 바로 tomorrow is the day. 그 the day가 바로 Yoon will return to Korea. 그쵸? then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합쳐볼까요? 그랬더니 tomorrow is the day and Yoon will return to Korea t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는 그렇죠. 바로 whe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nd와 then을 합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tomorrow is the day when Yoon will return to Kore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봐야겠죠? 이번에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아마 선행사가 거의 정해졌어요. 뭔가요? 그렇죠. He doesn't know the reason. 바로 그 이유라는 것. 근데 Brian doesn't accept his proposal for the reason. 바로 그 the reason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he doesn't know the reason for which Brian doesn't accept his proposal.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바로 이 for which라는 아이를 바로 뭐로 바꾸는 거냐면 why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 그쵸? 그래서 he doesn't know the reason why Brian doesn't accept his proposal.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까도 얘기한 걸 기억하면서 보시면 돼요. This is the way. 이것은 방법입니다. R&D team solved the problem in this way. 바로 R&D 팀이, 바로 Research and Development 팀이 이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way and, 그쵸? The way and R&D team solved the problem in this wa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바로 요렇게 This is the way R&D team solved the problem. how 없어졌잖아요. 그죠? 왜 없어졌을까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원래는 how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얘네 둘은 완전 서로 싫어하니까 같이 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this is how. the way를 생략하고 how를 쓰거나 how를 생략하고 위에처럼 the way를 쓰거나. 아셨죠? 그렇게 문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을.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I want to know the time, where, when you sent a product to me.
자, 나는 알고 싶어요. 시간을 알고 싶대요. 근데 당신이 그 프로덕트를 나한테 보냈던 시간인 거죠. 해석은 꼭 형용사처럼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뒤에 문장은 완벽하네요. 그리고 더 타임을 가리키는 거니까 뭐가 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where? 안 됩니다. 타임이니까 바로 when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really loves the hotel. 어떤 호텔? Where? which? 둘 다 올 수 있는데 확인할 건? 그렇죠. 뒤에 문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The conference will be held. 자, 그 회의가 개최될 호텔이에요. 근데 회의가 개최될 거라는 것 자체 문장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장소를 가리키는 the 호텔을 가지고 where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주의해야 될 관계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자, 그리고 관계부사. 이 정도로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관계사는 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보겠지만 일단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